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난 자은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403번째 시간으로 남제이 회고록 3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제이 회고록 3. 김대중과 브란트. 김희연, 한국의 브란트가 되시오. 나는 김대중 대통령을 60년대부터 높이 평가했었지만 그 계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주 자리를 같이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신문기자란 역시 사람을 만나는 운이 좋은 것이어서 기자로서 2번 독대하여 식사할 기회가 있었다. 필자는 지난 60년대 김대중 의원에게 한국의 빌리 브란트가 될 것을 간곡히 권고했다. 사진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첫번은 4.19 후 장면 내각 때 그는 국회의원이 아니면서도 집권민주당의 대변인으로 있었다. 원외 인사이면서 집권당의 대변인을 맡을 수 있었다니 그것 하나로 그의 역량을 알 수 있다. 나는 4.19 후 제호를 바꾸어 새로 탄생한 민국일보의 정치부 기자였다. 외국어대학 교수로 있는 언론학자 정진석 씨의 한국 언론사를 보니까 제2공화국 시대의 대표적 언론으로 민국일보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민주당의 조세영 고문, MBC의 김중배 사장, 소설가 최일남 씨 등도 같이 일했었다. 회사에서 통일정책 특집 기획이 있어 김대중 대변인에게 좀 긴 시간의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랬더니 시청역의 로스구이 집 이학에서 저녁을 하며 이야기하잔다. 약 3시간쯤 걸렸을까. 나도 술을 곁들였지만 그는 술을 그의 입에 대지 않은 것 같다. 김대중 씨가 술을 즐긴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들이다. 인터뷰가 끝나고 일어서려니 흰 봉투 하나를 내밀며 술값이나 하란다. 나는 사양하며 나도 여유가 있다고 하였다. 물리적 시간은 1, 2분이지만 정신적 시간은 10여 분은 되었을 것이다. 그의 표정이 굳어갔다. 나 나름대로의 원의 대변인이라고 내가 봉투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그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다. 그래서 받아 넣었다. 세월이 30여 년 흘렀다. 나와 함께 조선일보에서 일했던 최영석 의원이 90년대 초 진상을 당해 서울대병원 영안실에 갔다. 김대중 씨도 왔었는데 같은 당원이라 그런지 예상보다 오래 머물렀다. 5명이 소주잔을 함께하고 있었다. 물론 DJ는 소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주당인 나는 적당히 들고 그러자 DJ, 옛날에 내가 촌지를 줬어도 안 받은 사람이 남의원이지 하고 옛날 옛적 이야기를 한다. 컴퓨터 같다. 그 기억력이야. 오히려 두려운 느낌이다. 2번째 독대는 60년대 후반 내가 조선일보 정치부에 있을 때다. 그때 창간된 월간 지성 잡지에 나는 YS는 보수파, DJ는 진보파라며 여러가지 분석하는 글을 썼었다. 그랬더니 DJ는 주한 일본 특파원단과의 만남에서 그 글 이야기를 하더니 얼마 후 나를 만나잔다. 지금의 프레스센터 뒤에 한정식집에서 단둘이 만나 점심을 했는데 나는 반주를 마신 것으로 기억하나 DJ는 술에 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만남의 마지막에 나는 중요한 말을 했다. DJ가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김희연은 한국의 빌리 브란트가 되십시오. 나는 DJ에게 잘 보일 이유가 없다. 그러나 YS에서 DJ의 이행은 문제가 있지만 역사의 일부 진전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노태우와 곽정출, 노태우 술잔을 날리다. 민정당 시절 국회의원들 가운데 술이 가장 강한 사람은 곽정출, 부산 출신, 고원준, 울산 출신의 2사람으로 둘은 막상막하의 실력이라는 것이 출입 기자들의 평이었다. 주당 KK다. 곽의원과 가끔 술을 마셔보았는데 과연 그의 술 실력과 호기는 대단하여 판을 휩쓸었다. 그래서 얻은 별명이 야간 총무 줄여서 야총이다. 삼성그룹 출신으로 이병철 씨의 기용을 받았다는 주변의 이야기인데 그는 단순한 주당이나 주호가 아니라 혁기도 있어 남아대정부의 면모도 보였다. 술만 잘 마신댔어야 될 말인가. 지난 96년 정치 비자금 사건으로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야간 총무 곽정출, 역시 술을 잘 마실 때는 남자다운 기계도 보여야 하는 것이다. 영웅호걸은 주색을 좋아한다. 는 말이 옛부터 있어 왔는데 영웅호걸인 채 하느라고 먼저 주색에만 빠져서는 큰일이다. 역은 반드시 진리가 아니라 논리학의 이야기가 있지 않는가.
전두환 대통령이 7년 단임이기 때문에 후임이 누가 될 것인가로 신경이 쓰였었다. 민정당의 서울 출신 의원들이 자주 모였고 유권자들 앞에서는 서로 입을 맞추어 모인 지역 출신 의원을 축켜 올리곤 하였다. 특히 이종찬 의원의 선거구에 가서는 이 의원의 차세대 지도자 작감이라고 칭찬하였다. 내가 서울시 지부장을 3년임 했으니까 되게 축켜 올리는 발언을 내가 먼저 시작한다. 그러면 통큰 누님으로 불리는 김정래 의원이 매우 웅변조로 뒷받침을 하곤 했다. 선거구 행사에서의 하나의 관례였다. 그런데 타 지역 출신 의원의 한 사람이 서울의 행사에 와보고는 놀란 듯했다. 아니 얼마간 착각을 한 모양이다. 서울 출신들이 이종찬 의원을 차세대 지도자로 옹립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말이다. 하기는 이 의원의 그 후 행적을 볼 때 주변의 칭찬이 그가 큰 뜻을 갖게 일조하였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후계자 지명 시기가 가까워 올 무렵 나는 장세동 안전기획부장이 만나자기에 안기부로 가서 이종찬 의원을 단념하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다. 나는 선거구 행사에서의 관행이 그렇게 칭찬하는 것인데 착각들 한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그 후 얼마 있다가 전 대통령에게 불려가 같은 설득을 당하였다. 나는 그때 이종찬 씨를 문교부 장관을 시키면 학생 설득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엉뚱하게 역으로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나중에 서울 의원들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 말고도 김정래 의원이 설득을 당한 것이 밝혀졌다. 그럴 법하다. 김 의원은 안현태 청와대 경호실장과 전 대통령의 순서였다. 여하튼 그런 상황에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후계자로 내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종로구청 앞 한정식 집 장원에서 시도 지부장들의 회식이 있게 되었다. 왜 군인끼리 해먹느냐 말이야. 노 대표가 오기 전에 곽정철 부산 지부장이 무언가 볼멘 소리를 늘어놓는다. 뭘 구들대나 하고 귀를 기울이니 왜 군인끼리 대통령을 해먹느냐 말이야. 서로 그렇다 할 때도 왜 동기끼리냔 말이야. 하고 대담한 불만을 말하는 게 아닌가. 참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자 노 대표가 오고 술자리가 시작되었다.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노 대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술잔을 권하며 잘 부탁한다는 뜻을 표했다. 술잔을 비우고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두 손으로 반비를 하였고 먼데 있는 사람은 가까이로 가서 허리를 굽혀 반비를 하였다. 그런데 계속 뜰분 표정으로 있던 곽 의원은 반대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아마 옆 사람과 볼멘 소리를 계속했는지 모르겠다. 또 있다. 모두가 일어서서 축배를 들 때도 일어서지 않았다. 갑자기 노 대표의 술잔 작은 잔이었다. 이 곽 의원에게 나라 모두들 깜짝 놀랐다. 술잔은 옆에 있던 고건 전북지부장의 어깨를 스치고 떨어졌고 모두는 모르는 척했다. 흥이 식은 채 술자리는 잠시 계속되다 끝났다. 곽 의원이 무슨 사과 발언 같은 것은 물론 없었다. 만약에 곽 의원의 주장이 공론화되었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겠지만 상당한 파문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민정당 창당 때 정책위원장으로 외신 기자들과의 인터뷰가 많았다. 그때 나는 민정당은 군과 민의 동반자 관계인데 처음은 군이 상위 동반자, 민이 하위 동반자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민이 상위 동반자, 군이 하위 동반자가 되는 변화와 함께 정치가 발전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그런 이야기가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매우 크게 보도되어 민정당 안군 출신 강경파의 눈총을 받기도 했었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나도 미처 곽 의원과 같이 민으로 옮기든지 군의 후배기로 내려가든지 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못했었다. 나는 그 후로 곽 의원을 만나면 항상 찬사를 보냈으며 부산 사람들을 마주치면 부산의 인물이 났다고 선전을 해왔다. 그 후 곽 의원은 공천에 불이익을 당해 국회에 진출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14대 선거에 내가 낙선하니 위로수를 사준다. 곽 의원은 법대 후배인데 육법전서만 웬다고 하는 법대에서 그런 혁혁이 나온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국회의원 열전에 올라야 할 인물이다. 곽 의원의 연기를 두고두고 생각해본다. 물론 본인의 성격이 제일 첫째다. 그것 말고 정치를 하기 전 곽 의원이 삼성그룹에 있을 때 설립자의 총애를 받았다는 것이고 보면 그로 인해 배짱도 두둑해졌을 것이다. 곽 의원의 출신 선거구가 부산이라는 것도 관계가 있을 것 같다. 부산은 한국의 제2의 항구도시, 항구 사람들은 통이 크다고들 말한다.
또 무역업, 해운업, 어업 등 돈 버는 방식도 내륙지방과는 달리 손이 커서 정치인들의 지원 후원도 두둑하다. 그러기에 그런 곳 출신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볼 때 통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끝으로 과기원의 혹독한 음주도 여러 사람들의 속마음을 파악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수집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부러운 상상이다. 노태우 대통령과 대포집 불발. 노 대통령과는 여럿이 술을 마신 적은 많아도 조촐하게 마신 적은 없다. 그가 체육부 장관일 때 나는 국회 문공위원으로 있었다. 위원회가 정야했을 때 한가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서린동 대포집 이야기를 하였다. 재개발 전의 서린동에는 대포집이 많았고 그 중 한 집은 드럼통 위에 끓이는 조그만 뚝배기로 유명하였다. 그 당시는 막걸리였고 부구포를 고추장에 찍어 먹었다. 광주 출신으로 국회 부회장을 지낸 정성태 의원은 특히 그 집을 좋아하여 함께 막걸리를 즐겼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노 장관 꼭 한번 같이 가자한다. 약속을 한 셈이다. 그 후 무소식 나도 잊어버렸다. 그런데 노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어느 날 마주쳤더니 참 내가 남의원과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있어요. 서린동 대포집 하고 말한다. 약속은 안 지켰지만 대단한 기억력이고 그것도 성의이다. 대포집을 갈 줄 아는 정치 지도자, 나는 그런 지도자를 바란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